What is iPod? What is iPod? iPod is an Think out of the box. Of overcoming perceptions. Unbiased point of view. But think unconventional. Is an amazing, amazing experience. Whatever. 버클리 오피니언 라디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슈에 대한 팟캐스트 아이팟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팟 PD 겸 DJ 김인엽입니다. 네, 아이팟 DJ 하토요정 우디 최우석입니다. 네. 또 2주 만에 왔는데 또 3회가 시작됐죠? 네. 지난화 뭐 어떠셨어요? 지난화 저희가 LGBTQ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고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화에 이제 1화 때 제가 톤을 좀 높게, 평소 톤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톤을 높게 가져갔더니 사람들이 좀 까불까불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2화 때는 이제 좀 안정적인 톤으로 한번 해보고자 2화 때는 너무 깔았어. 네, 톤을 낮췄더니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형이랑 저의 목소리를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청취자분들 중에 두 번째로 너무 노잼이다. 요런 얘기들이 나와서 원래 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노잼이다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우리 둘이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목소리를 낮추면 비슷한가 봐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 저희를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헷갈리실 수 있죠. 하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왜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고 목소리가 이상하다. 다들 처음 5분 듣고 끈 거죠. 5분 듣고 껐다 이런 거죠. 사실 저희가 여자 DJ를 영입했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었던 인력난이 이런 결과로 나왔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또 이제 여자 DJ 분들도 많이 오시면 흑심 아닙니까? 흑심 반, 이제 라디오에 대한 애정 반반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인엽 DJ님은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제가 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순실 누님 게이트.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순실 게이트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많이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일단 저희가 아이팟이다 보니까 일단 이번 화는 일단 미디어 중독을 하기로 했고 근데 참 얘기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토론을 했었죠. 지난 저희 라디오 팀 회의 때 이제 모든 매체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우리도 주제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단은 우리 아이팟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팟캐스트인데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는 다른 미디어들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어디를 틀어도 최순실 게이트 말고는 얘기하는 게 없죠 정말. 네,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에 남들은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네. 어떤 거 있을까요? 최순실 씨가 어떤 걸 먹고 있을까? 최순실 씨가 먹는 소세지는 어떤 맛인가? 이런 거? 아니면 저희가 한번 찾아가는 걸로 독일에 찾아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고죠. 여건이 안 되니까. 하여튼 저희 이제 잡담 그만하고 저희 주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아이팟 1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이번 주 주제는 바로 미디어 중독입니다. 네, 미디어 중독.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예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미디어가 일상에 들어온 지 너무 오래 돼버렸죠. 그렇죠. 어떻게 보기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되게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데 중독 얘기하면 도박 중독, 술 중독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디어라는 게 사실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매일매일 밥을 먹지만 밥 중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실태들까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서론인데 너무 결론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요런 얘기를 하겠다.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실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저희 이번에도 사연을 받아서 사전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서베이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몇 시간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1시간 내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9.1%,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36.4%,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27.3%, 4시간 이상이 18.2%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통계를 보자면 절반 이상이 뭐 2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요런 네. 결과가 도출되겠죠?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기준이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네.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카카오톡 하는 것도 이제 미디어 사용 시간에 포함시킨다면은 사실 뭐 기본적으로 다 2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이죠. 네. 이제 네.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디어라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도 미디어라고 할 수 있고, 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미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씩 사용하지 않나요? 그래요? 우디는 어떤 4시간 이상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고 삽니다. 저는 제가 진짜 미디어 중독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미디어 중독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네네. 언제 느꼈냐면 이번 화 주제가 미디어 중독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고 나서 네. 2주 동안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휴대폰 알람을 끔과 동시에 휴대폰을 켜서 페이스북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네. 페이스북 확인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또 이제 저 같은 관종병에 허언증 있는 사람들이 꼭 한다는 인스타그램을 들어갑니다. 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씻으러 가면서도 오른손은 양치를 하면서 왼손은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아예 손에 뗄 수가 없다. 네, 거의 이거는 제 손의 일부로 사용을 하고, 그렇죠. 심지어 자기 전까지도 저는 이제 컴퓨터로 기사를 보다가 잠들거든요. 저도 딱 그래요. 그래서 네. 많은 청취자들이 보통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주로 이용하시는 미디어 컨텐츠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27.3%가 TV 프로그램을 답변해 주셨고요. 63.6% 대다수가 이제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9.1%의 다른 기타 이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SNS가 이제 대표적인 미디어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우디가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예시고, 이제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사용하는 미디어 컨텐츠도 달라진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제 밖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SNS나 메신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미디어 컨텐츠였다면, 그렇죠. 이제 이 조사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TV 프로그램이 27.3%나 된다는 거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TV 프로그램이 63.6%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실히 뭐가 바뀌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TV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전에는 TV를 통해서만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컴퓨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맞아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올라간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집돌이라고 자부하는데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할 게 넘쳐납니다. 왜냐면 이 인터넷의 파도, TV에서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들어가다가 짧은 짤방을 봤어요.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유명했던, 혹시 문채원 나오는 굿닥터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 굿닥터 알죠. 네. 그 드라마 제가 짤방을 보고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틀 동안 정주행을 다시 한 거예요. 문채원 짤방 하나에 시간을 네. 빡 이틀을 굿닥터로 날려간 빡. 거죠. 더군다나 제가 시험이 이제 끝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정리할 때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 드라마가 딱 들어가서 이제 이틀 동안 본 거죠. 네네. 그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빈지 워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몰아보기. 네. 그게 가능해요. 나는 앉아서 막 10시간 보고 이런 거 못 하겠던데. 아, 진짜. 저는 너무 가능합니다. 저는 일주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보면 이제 못 보겠어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집돌이들과 집돌이 아닌 자들의 알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집돌인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통계 자료를 읽어주세요. 네. 몇 가지의 SNS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없죠. 굉장한 수치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사용한다가 36.4%, 두 가지를 사용한다가 54.5%로 가장 많았고요. 세 가지를 사용한다가 9.1%. 아, 이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같이 하시는구나.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요새 또 스냅챗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냅챗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 정도. 카카오톡을 SNS로 봐야 되는가? 물론 이제 SNS의 정의에 맞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미디어라는 거는 그 범주가 좀 애매하죠. 하죠. 왜냐면 카카오톡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연락의 수단 대신 이용하곤 하기 때문에 네. 또 근데 또 저는 궁금했던 게 유튜브를 SNS라고 할 수 있나? 아, 유튜브. 이게 사실 쌍방 소통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진짜 유튜브를 SNS 사용 시간에 포함한다면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SNS를 사용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죠. SNS라는 게 뭔지. 뭐 하여튼 대부분 두 가지를 이용하고 계신다. 네. 한 가지 이용하는 숫자가 두 가지보다 훨씬 적다는 게 좀 괜찮은 통계 같네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고 네. 페이스북도 예전에는 정말 안 했어요. 아예. 네. 왜냐면은 저는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SNS 이용에 대해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포거슨 님이 네. 얘기하신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네.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인생의 낭비. 저는 그 말을 되게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SNS는 안 했는데 물론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뭐 포스트 하거나 하진 않는데 눈팅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페이스북은 약간 눈팅족입니다. 페이스북 눈팅족이고 혹은 버클리 오피니언에 대한 공유, 그렇죠. 라이크 이런 거 하는 용도고. 저희 뭐 거의 강압적으로. 네, 저의 첫 번째 이제 SNS는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뭐 올라오나요? 어떤 거 올라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인스타는 주로 먹방, 이제 요리 요런 거 많이 올라갔고. 근데 요새 제가 이제 또 기숙사 살지 않습니까? 이번 네. 학기에. 그래서 요새는 풍경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아하. 요새 풍경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기숙사랑 풍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기숙사 살면 이제 요리를 자주 안 해 먹게 되니까. 아, 요리 대신에 올릴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풍경 사진을 요새 많이 올리고 있고. 네. 또 제 인스타그램에 요새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거, 이제 사 먹는 거. 제가 최근에 또 가장 최근 포스트는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양념치킨을 시켰어요. 네. 양념치킨 시켰는데 양념치킨 다리가 요렇게 하나 해서 꽃처럼 삥 둘려서 꽃처럼 나오는데 야,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올려야 된다. 이게 꽃을 보는 아름다움 수준이다. 바로 올렸습니다. 치킨의 꽃이다. 하고 밑에다가 이제 글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글에다가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아, 시적인데? 거의 이거 시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쩔었어. 요런 표현. 자, 여러분들 요셉 최 꼭 팔로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비초입니다. 우비초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또 우빗이었거든요. 우비초이. 네, 그래서 이제 우비초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게 바로 이제 미디어 중독자의 실태죠. 바로 볼 수 있는. 네,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 미디어 중독이 이렇게 일상에 만연한데 이게 사회적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아봤죠? 네. 자, 미디어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곧 미터민 페북 중독자. 이거 우디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우디 아닙니까? 저랑 비슷한 또 청취자분이 계셨네요. 네. 여기저기 관심을 받으려고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소셜미디어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에 순기능이 있지만 모든 것이 중독으로 넘어서면 문제이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부분이 모든 것이든 중독으로 넘어서면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약간 궁금한 게 이 중독과 아니냐의 구분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디어가 일상으로 넘어온 이 시대에서 미디어 중독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 요거에 대한 질문 먼저 스스로에게 해보는 게 어떨까? 저도 그 생각인 게 이게 조금 이제 딥한 레벨로 갈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생각해보자면 인간은 도구의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도구의 생물이고 이제 뭐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는 뗀석기로 막 이렇게 막 도구 같은 거 만들고 사냥도 하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뗀석기 중독이었어 뭐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구의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용인가. 근데 이제 또 가장 큰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중독이 나에게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게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페북 중독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더 관심을 받으려고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SNS의 되게 대표적인 폐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관종병 말 그대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관심을 받으려고 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 네네. 모두들. 근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의 좋은 모습만 올라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페이스북인 거야? 네. 예전에 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하.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이런 건데 엄마들이 모여 있으면 다 엄마들이 자기 자식 중에 좋은 부분만 얘기하니까 야 누구 엄마 아들은 뭐가 어쨌고 얘는 이거 어쨌고 근데 너 왜 이러니 이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미디어 중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요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행복한 사람만 있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람들은 다 이제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건데 그 미디어를 보면 우리가 이런 소셜 미디어 말고 미디어 하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영화랑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리 드라마에 보는 집들이 다 어떻게 나와요? 다 사장님 집에 일단 소파 큰 거 하나 있고 네. 서재는 기본적으로 있고 아버지가 딱 앉으셔가지고 얘들아 가족 회의하게 모여봐라. 그렇죠. 하면 이제 식탁에 쫙 모여가지고. 왜냐면 딱 아버지는 딱 중앙에 딱 있고 그죠. 양옆으로 이렇게 딱 가정이 있는 그런 모습. 돈 많은 집. 그게 이제 근데 기본적인 집으로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무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들 내 가정집, 평균적인 가정집을 보자면 그런 집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미디어는 어떤 이상적인 가정상을 그죠. 고정화시킨다. 뭐 그런 말씀이죠. 네, 고정화보다도 이제 이상적인 이제 높은 곳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돈 많고 막 부유한 삶이 이제 인생의 디폴트인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미디어는 이제 사회적 이상적인 모습을 네. 디폴트화 시킨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미디어 네.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다른 사연 네. 얘기를 해보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님. 미디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중독이 될 정도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비춰지는 본인의 모습을 실제 본인의 모습보다 우선시 여겨서 실제 나의 삶과 미디어에서 남에게 보여지는 삶이 뒤바뀌는 사례. 소셜미디어에 정신이 팔려서 실제 삶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모순이 발생. 그리고 소통을 하려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데 반대로 현실과 멀어지거나 혹은 분리되는 사회적 현상이 늘어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회적 현상들을 다 하나씩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나씩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실제 나의 삶과 미디어에서 남에게 보여지는 삶이 뒤바뀌는 사례. 방금 우디가 얘기한 바로 그 사례죠. 네, 그거가 이제 딱 이 정확한 사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를 먹으러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예쁜 집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쁜 집을 찾는 게 내가 이 예쁜 집을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예쁜 집을 인스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요런 게 이제 나의 삶과 남에게 보여지는 삶이 뒤바뀌는 사례의 예시가 아닌가. 그렇죠. 두 번째 얘기하셨던 소셜미디어에 정신 팔려서 실제 삶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모순. 이 사례는 저희가 좀 이따 다른 사례는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고 네.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반대로 현실과 멀어지거나 분리되는 사회적 현상. 이것도 정말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놀이터에 나가보면 어린 친구들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새는 다 게임하느라고 나가 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생한테 항상 했던 얘기인데, 저 어릴 때만 했어도, 뭐 저도 아직 어립니다만, 제가 초등학생, 유치원생일 때만 해도 놀이터에 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약속을 잡고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난다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올드하네요, 우디. 아, 올드한 것보다 제가 이제 좀 시골에 살았어요. 저는 오케이. 제가 초등학교 때 반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밖에 없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전교생이 300명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서리도 실제로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시골이어서. 네. 하여튼 그래서 항상 놀이터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놀으라고 하면 동생이 자꾸 안 나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해보니까 나가서 놀으라고 해도 놀 친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소통의 장소가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뒤에도 게임 중독이나 뭐 게임 그런 셧다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 게임이 이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요. 요즘에 뭐 다 게임에서 만나지. 야, 몇 시에 들어와? 네. 그럼 아니면 PC방에 같이 가던가 그러지. 실제로 노는 애들은 별로 없다. 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석직님, 사회적 문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벽을 두고 미디어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 감정 교감을 하며 인간미 넘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미디어가 되는 듯한 게 현재 사회 풍경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네, 저는 아까도 든 생각인데, 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사회적 문제를 이끄는 게 미디어인가? 아니면은 사회적 문제가 원래 있고, 그냥 미디어는 반영된 거 결과일 뿐인가? 반영하는 수단일 뿐인가? 네, 그럼, 왜냐하면은 미디어는 사실 죄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한 생각일 수 있지만은, 미디어는 죄가 없는데 모든 것들을 미디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개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고 보는 게, 네. 저 개인 스스로만으로 생각하더라도 제가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사회였으면 이렇게 집돌이로 남아있지 않고 좀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도 너무 재밌는 게 할 게 많고, 집에서도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이래서 개인적인 가치관이 좀 형성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16세기 조선시대에 살았습니다. 네. 근데 나는 너무 책이 좋아서 유교경전이 네. 너무 좋아서 네. 유교경전만 읽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가 그냥 유교경전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런 사람은 그냥 그런 거고, 그럼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이제 활 쏘고 말타 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활 쏘고 말타 할 거고. 그건 말되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너드는 항상 너드인 거고. 네.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아웃고잉 하는 사람인데, 네. 밖에 나가도 제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사랑을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네요. 왜 또 그렇게 또 좀 많이 만나주세요. 슬프게 그러세요. 네. 제가 이래서 제가 요새 이 사담입니다만 연애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그렇죠. 이 연애를 하다 보면 항상 만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연애를 한 지 이제 4년이 됐는데 오래됐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게 연애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사랑이 필요해서 이런 게 아닌가. 우비초 인스타에서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시라고. 네. 우석진 여자친구도 저희가 급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사랑, 결혼, 뭐 이런 거. 제 사회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아이팟 4회를 그냥 우석이의 여자친구는 어디 있는 거로 하고 싶어요. 이승우 씨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버크업의 지난 학기 칼럼니스트였었는데 이번 학기에 칼럼을 쓰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자꾸 칼럼을 쓰시네요. 그러게요. 되게 근데 깊은 내용이고 저희가 꼭 소개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네. 네,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라고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사람들이
미디어 및 SNS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일까? 미디어에는 분명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그 말인즉슨 미디어를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이로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해로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네, 미디어는 그냥 개인의 수단일 뿐이다. 네, 아까 얘기하셨던 인엽 DJ님 말과 비슷한 맥락이죠. 네, 따라서 미디어 자체를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쓰고 SNS 없이 불안해하는 현상을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미디어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용자들이 점점 새로운 외부적인 자극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및 기타 매체를 통해서 지인의 새로운 근황,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 흥미를 끄는 컨텐츠를 접하는 데 익숙해져 정적으로 흘러가는 일상의 실증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체의 문제의식을 갖기보다 해당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 및 컨텐츠의 정확성 혹은 퀄리티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디어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제 미디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자극. 우리가 사용자들이 계속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네.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흥미를 끄는 컨텐츠를 접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정적인 일상의 실증이 느껴진다. 뭐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최근 며칠간 제가 이제 SNS를 잘 안 하는데 네. 최근에 또 우리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네네. 너무나 즐겁고 재미난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네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 아니면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더 신선한 정보, 조금 더 더 빅이슈, 막 이렇게 특종 보도 이런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지금 좀 예외인 것 같은 게 너무 큰 이슈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죠. 나라에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 최순실 이슈는 정말 얘기를 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상을 그냥 총집합한 같은 느낌이죠. 네, 저희가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관해서 진짜 재밌는 거를 하나 봤는데. 네네. 그 공무원 시험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정말 예전에 샤머니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런 샤머니즘에 기반해서 종교 지도자에게 그런 내용을 확인을 받고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정치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예시가 있고 또 다른 예시 3개가 있는데 4개 중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고르시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답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에게 모든 허락을 받고 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재정일치 사회인데 무슨 이게 네. 가장 예전에 일어난 일이냐. 그래서 막 그런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풍자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완전 봉건 사회죠, 이 정도면 뭐. 네. 저희가 자꾸 새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그만큼 또 큰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일단 저희가 미디어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기윽기윽님, 사회적 단절을 야기한다. 만나서도 페이스북, 카톡, 인스타 업로드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네. 자, 혹시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 우디는 이거는 밥 먹기 전에 사진 찍습니까? 저는 찍겠죠? 예쁠 때 찍습니다. 예쁠 때만? 네. 가려서? 항상 찍진 않고, 네. 선별적으로 찍습니다. 저는 밥 먹기 전에 사진 찍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진 않는데 네. 굉장히 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네. 왜요? 왜냐면은 밥은 당연히 눈으로 즐기지만 일단 입으로 들어간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근데 밥의 근본에 대한 좀 회의가 필요하지 않나. 찍는 자들의 이제 대변인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먹는 게 앞에 있는데 그게 예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가 예쁜 작품을 볼 때 네. 정말 행복해하고 이 작품을 나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 기분을.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은 나누고 싶다. 그냥 다른 사람들 배고프게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우리가 윗골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밤 12시에 막 이상한 거 올리고 그런 사람들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래서 사람들끼리 항상 밥 먹을 때 모여서 핸드폰 가운데다 올려놓고 막 먼저 핸드폰 보는 사람이 막 밥 사고 이런 것도 가끔 예전에 되게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아직까지도 근데 밥 먹을 때 휴대폰을 많이들 사용하죠. 저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정말 심심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자제를 해야만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기본 설정 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좀 마음 아픈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이 핸드폰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기능은 사람들과 연락해서 우리가 만나는 건데 이제 이미 만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게 선후 관계가 바뀌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말에 되게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우리가 모든 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런지 이제 이 전적인 예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뉴욕 모마를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둘러서 이제 사진을 막 찍고 있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러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콘서트 같은 데 가도 그러니까. 사람들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사진 찍으면 뭐 땄습니까? 그냥 내가 찍었다 이거. 그렇죠. 나중에 뭐 이걸 다시 기억하고 싶을 때 우리 여행할 때 사람들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현재를 즐기는 거죠. 지금을 즐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나중을 위해서 사진만 찍다 보면 그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기억할 추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진은 딱 이제 하루를 딱 기념할 정도만 딱 찍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행 가면은.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을 기억하기 위해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이날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이후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기억할 만한 이벤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진 찍기에 미쳐서 아무것도 없이 거의 사진 찍는 여행이 돼버리면 네. 뭐 본인이 사진을 업으로 찍습니까? 사진 찍으러 여행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여행을 사진 찍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죠. 마지막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지님,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NS에 중독되면 생활 전반이 좋아요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편적인 정보에만 익숙해져서 깊고 넓은 사고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이 좋아요를 받기 위한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이 라이크 수가 많고 어떤 날은 뷰 수가 되게 많은데 네. 어떤 때 뷰 수가 적으면 우리는 녹음이 잘 떠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뷰 수가 적으면 왠지 그렇죠.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자체적인 퀄리티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보느냐에 얼마나 관심을 받느냐에 중요함을 느끼는 거죠. 네.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행복이나 만족을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 순간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SNS가 생겨나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이라는 거를 남에게서 찾는 문화라든지 그런 현상이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SNS가 기여를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단편적인 정보에만 익숙해져서 깊고 넓은 사고를 하기 힘들어진다.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단편적인 정보 사실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시야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한 이슈에 대해서 이쪽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쪽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정치인들을 팔로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이제 야당의 대표나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팔로우하면서 네. 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팔로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사례를 보면 또 100% 또 그런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트위터가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이제 트위터 내에서 어떤 커뮤니티 그룹이 있고 네. 그 사람들끼리 서로 와, 너 좋아, 최고야, 최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의 이제 그런 뭐랄까요?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는 그게 이제 그럼 되게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거는 맞는 말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이 정보에 이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네. SNS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이크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포퓰리즘적인 선동을 하는 그런 게 올라오고 프로파간다가 많이 올라가고 이 정보의 옳고 그름을 체크하는 거는 나중 일이고 사람들을 일단 선동시키는데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되냐 안 되냐인데 네. 이게 돈이 되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라이크를 많이 하고 뷰를 많이 보면 광고도 붙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돈이 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SNS의 중심적으로 이제 일을 해봤는데 뭐 미디어가 SNS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깊고 넓은 사고가 SNS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책도 미디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다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1부 끝내기 전에 짧게 노래 한 곡 듣고 와야겠죠? 네, 뭐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딱 좋은 노래가 있는데요. 장기하의 TV를 봤네. 장기하의 TV를 봤네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참 잘해. 무슨 드라마든 쇼프로든 코미디든 뭐든 가네. 뭐든 간에 일단 하는 동안에는 도대체 만사 걱정이 없는데 만사 걱정이 없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물며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시간 동안에는 매년 복날이면 벌어지는 풍경이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도심탐집 앞에서 침묵주말을 맞아서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맞은편에서 이 행사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중국인 부부의 인천공항 미리국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메갈리아 회원들은 이런 뉴스들만 모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남성 혐오를 퍼뜨리기. 이번 주 주제와 관련된 이슈들 중 한국에서 가장 이슈화되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들에 이야기하는 코너 이시각 한국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많은 분들 알다시피 셧다운 제도이고요. 한국에서는 한창 붐이 지나간 뒤죠. 그렇죠. 하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기본적인 셧다운제에 대한 내용 설명을 제가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예전 한참 전에 이게 시행된 법인데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법이고요. 5년이 됐네요. 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해서 이용자들의 게임 플레이에 제한을 두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야 시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이랑 이제 종량제 개념으로 일정 시간 동안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심야 시간대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것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청소년 아닐 테니까 아니면 뭐 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PC방에 가잖아요, 저희가. 그럼 밤 10시가 되면은 띵동띵동 하는 그런 그 이제 안내음이 나오면서 다 청소년들을 집에 쫓아 보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적용되면서 이날 이 2011년 11월 20일 이후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렇죠. PC방에서도 이제 아이디 검사를 해서 이제 남아있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 서비스와 소셜 게임까지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셧다운제를 위반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 잠시만. 애들한테요? 뭐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업체에게. 업체에게. 네. 이제 셧다운제를 위반해서 이렇게 한 업체에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주장의 이유는 이건데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인 거죠. 수면권.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이제 같은 논리로 이제 못하고 있는 게 학원의 야간 교습 금지됐죠. 네. 그래서 학원 야간 교습 금지한 것과 더불어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해줘야 한다. 밤 10시 되면 자라 이거죠. 그죠. 요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대표적인 사례, 뭐, 어떤 웃긴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또 스타크래프트 2를 되게 워낙 좋아하는데, 옛날에 이제 프랑스에서 아이언 스쿼드라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2 대회가 열렸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승현이라는 이제, 당시에 15세였는데, 그 대회에 참여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열리는 거니까 한국에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지만 프랑스에 열리니까 이제 11시 이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맞다. 셧다운제.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올인을 하는 거죠. 막 그냥 다 쏟아붓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흔히 말해 쥐지를 치고 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패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셧다운제 때문에. 네. 무슨 프로 레벨의 이제 게임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되게 국제적으로 좀 망신이다. 망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셧다운제에 대해 청취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님에 대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게임 규제 반대. 미성년자도 국민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게임에 한해서만 미성년자라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서 억압하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 국내 게임 산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 그리고 충분히 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데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에서 유독 게임 산업에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정부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게임 산업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실태를 반영한다고 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이 의견이신데요. 네. 일단 뭐 개인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도 위헌이다. 위헌이죠? 뭐 그거는 사람에 따라 좀 갈리지 않을까요? 위헌일까요? 아닌가? 글쎄요,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가 나온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미성년자도 충분히 이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결정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뭐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미성년자가 개인적으로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결정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약을 하는 게 이유가 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건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술에도 나이 제한이 있고 담배에도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라는 걸로만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물론 게임이 술, 담배처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그러면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면 술, 담배는 왜 제재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될 거라면 이게 게임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미성년자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서 이게,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그런 나쁜 일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게임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어요. 게임 산업이 크죠, 사실. 굉장히 크죠. 제가 이거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 게임 저희가 또 온라인 게임 수출 굉장히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온라인 게임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그 K-팝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문화적인 산업 면에서 네. 이거를 규제해서는 그 경쟁력에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수 있는 조금 거죠. 더 덧붙이자면 게임 자체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롤 같은 경우도 네. 거의 한국이 지배하고 있고 네네. 롤 결승전 이제 롤 챔스나 이제 롤드컵은 국가대항전인데 네네. 이제 롤드컵 결승전에 SKT랑 이제 삼성 네. 우리나라 팀끼리 올라가서 이제 결승을 붙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네. 준결승전 날 SKT가 결승을 올라가게 됐거든요. 네네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한 외국인을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SK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알려지나 보다. 그 게임 하면은 이제 한국인이 딱 들어가잖아요. 제 5의 종족이 나타났다고. 네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정도로.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게임 규제가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규제하는 게 게임이 나빠서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게임에 중독이 될 우려가 있는 거를 이제 부모의 입장이면 네. 자식을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맡겨놓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뭐 네. 지금까지도 저희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저도 학교에 가고 나면 어떤 날은 막 밤새서 게임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막 눈 캥해가지고 막 학교 가고 근데 그러면 그걸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가정 자체의 뭐 구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세대가 어느 정도 맞벌이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맞벌이 하는 게 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우리가 외벌이가 많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게임을 안 하고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나서 제 동생을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거죠. 정말 자요? 정말 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을 때랑 비교해서 예전에 게임을 막 할 때는 게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밤새고 이래도 그만해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고 근데 이제는 게임 안 하니까 그래도 잠을 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생각인데 네. 그 게임이 아무리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달려 있고 사실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할 것들은 많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능을 쳐야 되는데 안 되겠다.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야겠다. 게임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야겠다. 네. 그리고 그냥 안 했어요, 가서. 물론 저의 경우긴 하지만은 일반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여하에 따라 달린 거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제가 이제 게임을 규제하자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미성년자의 게임을 규제하자는 게 포인트인데 네네. 이제 인엽 DJ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게임을 하라고 해도 내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챙겨서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미성년자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때 이제 그걸 깨달아서 기숙사로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자기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적으로 제어를 해줄 게 필요가 하다. 자, 이걸 좀 더 얘기해보면 막 자기 컨트롤 가능한 나이가 언제이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커트하도록 하고 다음 사연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육기육님,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진출을 제한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중학생 때 프로게이머의 꿈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청소년의 꿈을 막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의 진출을 제한하는 나쁜 뭐 짓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프로게이머의 벽은 정말 좁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프로게이머가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힘든 거에 비해서 실제 선수 생명은 길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수들을 진출을 제한하는 나쁜 짓일 수도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라는 거는 이게 누가 보기에도 쉬운 직업 같아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정말 어려운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하는 거니까요. 네, 놀면서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 자기가 실력이 정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프로게이머 할 거라는 거를 변명으로 대면서
이제 게임을 즐겨하는 청소년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게이머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 군대 있을 때 후임이 프로게이머 2명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정말요? 네. 정말 하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게임만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16시간 동안 게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그분들은 스타크래프트 게이머였기 때문에 내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는 절대 딴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게임을. 이제 그럼 게임 자체가 노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나이가 되면은 아니면 경력이 되면은 이제 다른 게임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쉽지 않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팟이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어른들이 카지노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강원랜드에서도 너무 자주 출입하고 돈을 많이 베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입 제한을 두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실효성 없는 규제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게임 규제 정책으로 셧다운 제도보다는 아이들 자신들이 중독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왜 게임 중독이 위험한지를 알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왜 게임 중독이 위험한지를 알고 느낄 수 있는 정책. 네. 근데 저는 그 앞서서 뭐 이 무조건적인 규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강원랜드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강원랜드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이거 요점이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네. 경마, 경륜, 뭐 카지노 게임 이런 거 다 새벽까지 할 수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인은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제 행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만 16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네. 성인에 비해서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그 이유가 그들이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어른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네. 저는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사회적 구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회적인 교육 구조가 어떻게 됐냐. 네. 그렇잖아요. 이제 다 아이들 한국에서는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네네. 학원 가고 공부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 스트레스를 배출할 만한 해소할 그게 있습니까? 해소할 게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게임으로 해소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 이제 공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물론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하더라도 효과가 되게 멀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년, 2년을 해야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게임을 하면은 지금 당장 몬스터를 잡고 하면은 이길 수 있고 레벨이 올라가고 내 캐릭터가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게임에 매료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게임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어린 아이일 때부터 업무라든지 학업량이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교했을 때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뭐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진짜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이제 정치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에는 진보랑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진보와 보수를 제가 뭐 어떻게 나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세금을 많이 내면 복지가 많아집니다. 세금이 적어지면 복지가 적어지는 거죠. 뭐 그렇죠 보통.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증세 없는 복지를 하시겠다고 한 대통령분께서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세금도 조금이고 복지도 조금인 부분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려면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근데 복지가 많은 핀란드를 보세요. 뭐 제일 많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1위가 우리나라는 의사, 공무원인 반면에 그들은 목수 이런 게 1위예요.
목수가 1인 이유가 뭐겠어요? 초등학교 때 사실 누구든 집 만들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정말 좋아하죠.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를 이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없고 게임에 매몰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회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진보가 나쁘고 보수가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복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게 가져가고 대신 세금도 조금만 내는 방향으로 가져가기로 했다면 이런 부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이 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를 굴러가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투표 아닙니까? 네. 이제 투표를 잘 해야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아주 거시적으로 보셨네요. 지금 네. 거의 뭐 저 태평양 저까지 쭉 보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눠보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표를 해야 된다. 기승전 투표? 기승전 투표가 되네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투표합시다. 투표하셨어요? 지난번에? 투표했죠, 저는.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까지 한국의 게임 규제에 관해서 얘기해봤고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무슨 노래죠? 네, 재즈 팩트 노래인데요. Addicted to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Twice on the beat. Casino. Jazzy fast, that's right. I'm addicted to the moon, baby. Moon, baby. You addicted to the moon, baby. Moon, baby. She addicted to the moon, baby. Moon, baby. He addicted to the moon. 담배에 밥그릇을 비우면 보이는 여들은 물론 무덤으로 인도하는 poison girls, girls, girls. 이 말한 토이들이 없지 말해봐 또 있어. Sim prison break on the rush. 새벽을 지나 아침까지 가뿐어지는 내 웹 surfing 어머니 줬던 못해 갓난 아기들도 다 꺼놓지. Thank God cause he gave us porno. 내 왼쪽 손을 좀 해봐 uno. No doubt for the money 내 마음은 영원해. 내가 바람을 피면 돈이 내 second han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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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심한 더 잘 버티는 the fire, baby. I know that you're busy on your diet, baby. 네, 저희 뭐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번 주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도 사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진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구나. 네. 그리고 미디어가 없다면 나에게 늘어나는 시간은 정말 많구나. 쓸모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시간을 소중하게 쓰려면 미디어에게서 어느 정도 해방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꼭 해방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지금 미디어라는 감옥에 너무 갇혀있지 않나. 구탁터 2주간 보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 노래가 재즈 팩트 노래였는데, 이제 이게 또 다음 주 주제랑 조금 연관이 있죠? 네, 저희 다음 주 주제는 바로 힙합의 역사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힙합 동아리를 했고, 정말요? 믹스테이프도 냈습니다. 네네네. 믹스테이프 됐다고요? 네, 믹스테이프도 낸 경험이 있고. 다음 주 노래는 그걸로 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좀 이제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저랑 정말 가까운 여러 친구들만 볼 수 있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힙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있던 크루 이름이 시티입니다. 시티 크루. 시티인데 그게 이제 줄임말이에요. Crew in the 용인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이제 용인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많은 힙합 얘기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시티님의 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도 하트
많이 눌러주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유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를 구독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시면 구독 버튼 한 번 누르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누르면 저희의 라디오를 항상 편하게 즐겨보실 수 있다는 점.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아이팟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